이번 영상부터는 드디어 본격적인 워크플로우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룰 주제는 바로 NASen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기본 중의 기본, 웹훅과 HTTP 리퀘스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히 NASen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수많은 서비스들이 API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API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오늘은 오픈웨더닷컴이라는 날씨 API 서비스를 예제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픈웨더닷컴은 전 세계의 다양한 기상 정보를 API를 통해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무료 계정만으로도 1분에 60회, 한 달에 100만 회까지 요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이 실습하시기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우선 오픈웨더닷컴에 접속해 계정을 생성하세요. 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 후 My API 키스 메뉴로 가서 새 API 키를 발급받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API는 즉시 사용 가능한 반면 오픈웨더닷컴의 API는 최대 30분에서 1시간 후에 활성화된다는 점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제 API 키를 받았다면 이걸 이용해서 도시별 날씨 정보를 요청해 볼 차례입니다. 사이트 상단에 API 메뉴를 클릭하고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여 Current Weather Data API Doc 매뉴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도시 이름 시티네임으로 날씨를 검색할 수 있는 예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해당 API 예제를 복사하고 q 뒤에 도시 이름을 avid 뒤에 아까 받은 API 키를 입력한 후 실행해 봅니다. 그러면 결과가 JSON 형식으로 표시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요청한 날씨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식 HTTP 리퀘스트입니다. 조금 더 고급스럽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원하신다면 포스트맨이라는 앱을 추천드립니다. 같은 요청을 시각적으로 깔끔하게 구성할 수 있어 실습에 매우 유용합니다. 정리하자면 HTTP 리퀘스트 노드란 외부의 데이터를 요청해서 가져오는 기능이고 이건 모든 API 연동의 시작점입니다. 자, 이제 반대로 NASen 쪽에서 외부 요청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 즉 웹 후크 노드를 알아봅시다. 앞서 우리가 오픈웨더닷컴 API로 요청을 보냈던 것처럼 이번엔 반대로 NASen이 요청을 받는 쪽이 되는 겁니다. 에디터 화면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웹후크를 검색해 추가합니다. 웹후크 노드를 클릭하면 컨피그레이션 섹션에 테스트 URL과 프로덕션 URL이 보이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HTTP 메소드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get과 post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HTTP 메소드는 get로 해줍니다. 그 아래의 긴 URL 경로는 일종의 개인용 API 키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증 아우텐티케이션은 지금은 간단하게 노네우로, 응답 방식은 respond to web, 후크 노드로 설정하고 back to canvas 버튼을 눌러 메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웹 후크 노드 아래에 HTTP 리퀘스트 노드를 연결해 봅시다. 앞서 설명드린 오픈웨더, 닷컴 API를 여기에 직접 연결하는 거죠.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Q는 도시 이름, 앱 아이디는 여러분의 API 키, 유닛은 섭씨 같은 매트릭으로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용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 리퀘스트 노드의 컨피그레이션 섹션을 보시면 import CURL, 즉 컬이라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인터넷에서 API를 사용할 때 편리하게 요청을 구성할 수 있는 명령어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웹 서비스는 자신들의 API 문서에 컬 명령어 예시를 함께 제공합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import 컬 버튼에 붙여 넣으면 일일이 파라미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NASen이 자동으로 설정을 구성해 줍니다. 아주 강력하고 편리한 기능이죠. 컬은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오늘은 이런 기능이 있다 는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정말 유용하게 쓰일 테니까요. 이제 포스맨을 사용해서 웹 후크 URL로 요청을 보내보면 우리가 구성한 HTTP 리퀘스트 노드가 오픈웨더닷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결과를 인풋, 아웃풋 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팁,
아웃풋 탭의 데이터는 실행 시마다 사라지기 때문에 필드를 드래그해서 워크플로우에 활용하려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핀 기능입니다. 아웃풋 우측 상단의 핀 아이콘을 누르면 해당 데이터가 고정되어 이후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핀을 고정한 후 Edit Fields 노드를 연결하면 원하는 필드만 뽑아내어 깔끔하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온, 습도, 풍속, 날씨 설명, 도시 이름 이렇게 5개만 선택해서 출력하면 복잡한 JSON 데이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데이터의 조건을 적용하는 로직을 추가해 볼 차례입니다. 조건 분기에는 2가지 주요 노드가 있습니다. 첫째, if 노드는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고를 때 사용하고, 둘째, 스위치 노드는 여러 조건을 나눌 때 사용합니다. 이번엔 스위치 노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스위치 노드에서 모드를 룰주로 설정하고 조건을 추가해 줍니다. 필드 값을 직접 입력하거나 아웃풋에서 드래그하여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조건을 검사하며 일치하는 조건이 있다면 해당 아웃풋으로 데이터가 흐르게 됩니다. 조건이 아무것도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fallback 아웃풋으로 설정된 아웃풋 3으로 흐르겠죠.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던 날 처음 너의 손을 잡았지. 서로의 말보다 손은 내 우산이었고. 자, 실행해 볼까요? 그땐 늘 네 손길 작은 숨결마저 따스해져. 만약 에러가 발생했다면 그 이유는 웹후크의 모드가 잘못되어서입니다. 웹후크의 설정을 반드시 레스폰트 웹훅 노드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제 다시 실행해 볼까요? 도시를 시드니, 마닐라, 홍콩, 오슬로 등으로 바꾸면서 테스트해 보세요. 조건에 맞춰 응답이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AI 에이전트 기능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웹후크, HTTP 리퀘스트, 노드 간 데이터 흐름, 에디트 필드스, 스위치 노드, 웹후크 레스폰드 이렇게 5개의 노드와 이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API 개념까지 향후 고급 워크플로우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핵심 개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진짜 워크플로우의 세계로 한 발 들어섰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 기반 위에 어떻게 AI 에이전트 기능을 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전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배워볼 겁니다. 계속 함께 달려봅시다.